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타임스토프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임스토프 정확히는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임스토프는 아직 타임스토프의 이름을 탈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랜드에 대한 관련 공지가 있었고, 그리고 요게 MMORPG와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를 결합해서 그걸 이상으로 뭔가 능가할 수 있게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임스토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임스토프는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함으로써 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타임스토프를 자동으로 채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출석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점수가 빵점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채굴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점 이상 됐을 때는 KYC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스토프는 최근에 이런 공지가 나왔었습니다. 모자이크.com 솔로몬입니다 해서 L2의 비전과 로드맵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도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쵸? 공지가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거의 비슷비슷하긴 할 겁니다. 그쵸? 현재 저희 개발팀은 해가지고 돼 있죠. 현재 저희 개발팀은 해서 돼 있고, 이거 저랑 같이 아마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팝하고로 해석을 돌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현재 저희 개발팀은 모자이크 메인넷의 안정화 및 모바일 지갑,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인증 등의 기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지급 페이먼트의 대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급 페이먼트의 대체는 모자이크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보면은 웹3의 경향은 웹과 블록체인 노드를 결합하는 것으로 메타마스크가 지금 그 중심인 듯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인증하는 지팡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은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하려고 하네. 그래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 지팡이의 서비스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을 블록체인과 연결해주는 연결 기술이라고 나와 있고, 이를 연결을 해서 L2, 우리가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지금 타임랜드를 얘기하는 거죠. L2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자이크 메인넷의 대표로서 로드맵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유지 보수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소프트캡에 도달한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임무는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 것과 피의 가치를 유지하고 상승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다른 모자이크의 플랫폼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L2를 개발하게 되면 L2 미래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천천히 접근하려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먼저 블록체인 2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나와 있죠. 폴리곤을 기반으로 하는 디센트럴랜드와 복셀 기반으로 하는 샌드박스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2D 그래픽을 그리게 되면 픽셀 기반보다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셀과 폴리곤은 픽셀 그래픽과 벡터의 관계가 같다라고 해서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실을 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저들은 샌드박스를 선택한다라고 돼 있고, 가상현실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성공하게 된 듯합니다 라고 나오고, 디센트럴랜드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다라고 돼 있고,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한 결과물을 오픈했기 때문에 L2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디센트럴랜드를 플레이해본 결과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게임성은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루하고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몰입에 실패하게 되는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빅테크들은 감원을 시작해서 현금을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팀도 신규로 개발자를 더 늘리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개발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인력 구조로 L2를 무리하게 개발을 한다면은 방어적인 결과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L2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장기간에 걸쳐 완성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MMORPG 정도가 될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샌드박스는 오픈소스의 공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디센트럴랜드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연결될 듯하다. MMORPG란 리니지처럼 괴물들을 죽이는 방식을 RGP라고 하네요. 또 RPG인데 오타 나왔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A to Z까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걱정이 되는 거는 너무 유사하게 개발이 돼서 모양새가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오아시시라고 돼 있어요. 오아시스인데 가장 작은 셀의 단위 L2와 L2 구성된 파셀이라고 나오고, 정말 이거만 보더라도 이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이라면 기존 L2에 포함되어 있던 컬러 아바타, NFT, DNS 등은 L2가 아닌 스페셜 아이템으로 변경이 되고 아이템 소유자에게는 L2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ICO 참여로 L2를 얻게 되는 모든 유저들에게 L2와 해당 아이템을 나눠서 제공할 예정이고,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하나의 NFT를 더 선물받게 된다라고 해서 스페셜 아이템은 더 이상 3타임을 생성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들은 다 좋은데 비용을 뭐 지불해야 된다라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정말로 저는 이런 걸 볼 때 답답한 게, 정말 뭐 이렇게 지불하는 것도 좋은데 뭐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도 좋은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연 뭐가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로만 볼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오래됐어요. 블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역사, 블러드 코인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난 역사, 타임스토프, 그 다음에 모자이크까지 아주 엄청나죠. 굉장한 역사인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게 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 여기에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는 무료 채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료로 하신 분들 말고 유료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 그 다음에 여기에 기다림에 뭐 다 된 밥에 계속 다 된 밥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 있고, 뭐 L1과 L2를 굳이 나눠놨다, 뭐 이것도 되게 복잡하기도 한데 NFT 에어드랍이 정말 실제로 지급이 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개발비 부족, 뭐 개발비, 결국에는 개발비죠.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체계가 계속해서 더 복잡성 있게 복잡화가 되고 있고, 체계가 너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일화 체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최대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디센트럴랜드, 그 다음에 샌드박스 얘기를 아까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유저수입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유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의미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개발된다고 하면은 2023년 말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 이쯤에서 한번 VS 뭐랑 비교해보고 싶냐? 자, 더마르스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떨까요? 저는 더마르스가 압승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얘기하면서 요거 깎아 내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보여주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게임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런 방향성들이나 이런 게 뭔가 나와 있다면은, 뭔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돼 있다면 한번 공개를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임스토프가 결국에는 계속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타임스토프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타임스토프 지금 가치 완전 폭락했죠. 가치 폭락. 왜?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에선 강제로 강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카페에서 일원화를 시켰다, 통보 한마디 하면 그냥 끝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타임스토프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영역이 되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고, 타임스토프도 한참 제가 신경 쓰다가 님들 타임스토프 어떻게 인증합니까? 하면은 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임스토프 하는 유저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큼이나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타임스토프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판매도 불가능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에 대한 가치는 뭐 11센트라고 했나요? 하나당 11원에서 12원 정도 이렇게 가격 보장을 해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11원에서 12원의 가치, 1타임 원타임당 이거에 대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참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피에 대한 상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향성이나 모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채굴은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의미나 정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소식이 나오면 그 소식에 대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